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오늘은 차백신 연구소를 워밍업으로 소개해 드릴 텐데요. 아직 청약까지 시간이 좀 남았지만 또 10월 2주차부터는 청약하는 종목들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이렇게 한 종목씩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이름에서도 느낌이 오시겠지만 차병원 계열이고요. 백신을 개발하는 기업입니다. 그럼 하나씩 살펴볼까요? 차백신 연구소는 10월 둘째 주에 청약하는데요. 12일과 13일입니다. 참고로 같은 날 4종목 청약 예정이었으나 비트나인은 어제 11월로 청약을 연기하였습니다. 그래서 3종목이 현재 중복된 일정으로 청약하는데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는 차백신 연구소도 청약 일정은 연기할 수 있으므로 일정이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백신 연구소는 395만 주를 모집하는데요. 전량 신주로 모집합니다. 희망상당 공모가 15,000원 기준 모집 금액은 593억 원인데요. 코스닥 중형급 IPO 종목으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395만 주 중 일반 투자자에게는 약 99만 주를 배정하는데 인상적인 부분은 우리사주조합에 배정된 수량입니다. 약 7% 비중으로 27만 6천 주가 배정되는데요. 이런 종목들은 미리 우리사주 물량을 신청받고 증권 신고서를 제출하므로 우리사주조합 물량이 미달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확정된 배정이라고 보는 게 일반적인데요. 그런데 제가 왜 인상적이라고 생각을 했냐면 차백신 연구소는 신약을 개발하는 기업이므로 직원 수가 많지 않을 건데요. 직원 수가 정확하게 나온 데이터를 찾지 못했습니다만 증권 신고서를 보면 연구개발 인력이 약 24명이라고 나옵니다. 그럼 나머지 재무나 인사 이런 쪽의 직원들을 합쳐봐도 전체 임직원 수는 약 40명 정도 구성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임직원이 약 40명이라고 가정할 때 우리 사주 물량을 1인당 약 7,000주씩 받게 됩니다. 공모가 15,000원 기준 약 1억 원이 필요한데요. 적지 않은 비중으로 우리 사주 물량이 꽤 많이 신청되었다고 예상이 되었습니다. 만약 이렇게 우리사주 조합이 미달 없이 청약 배정이 확정된다면 차백신 연구소의 임직원들은 회사의 미래를 상당히 낙관한다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우리사주 물량은 1년간 매도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인상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차백신 연구소의 주관사는 삼성증권인데요. 단독 주관입니다. 온라인 청약 한도는 24,500주이고요. 풀로 청약하시려면 약 1억 8,400만 원의 증거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삼성증권은 청약 수수료 2,000원 있죠. 그리고 이번 차백신 연구소의 청약에 삼성증권이 새로운 시도를 하는데요. 바로 청약 1일차의 청약 시간을 밤 10시까지 늘려주었습니다. 그래서 1일차에는 직장인분들 퇴근하시고 청약하셔도 되는데요. 단 온라인만 가능하고요. 삼성증권은 향후에도 단독으로 주관하는 종목은 이렇게 청약 시간을 늘려서 청약하는 것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다른 증권사들도 슬슬 따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럼 차백신 연구소의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백신을 개발하는 기업입니다. 그 중에서도 현재 본격적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백신은 B형 간염 그리고 대상포진인데요. 조금 더 세부적으로 알아볼게요. 일단 차백신 연구소는 면역력을 키우는 약물을 2종류 개발하였는데요. 이 약물이 플랫폼이 됩니다. 그래서 면역력을 키워주는 약물에다가 각종 항원, 즉 B형 간염, 대상포진, 독감 등을 섞으면 더욱더 효과적인 백신으로 탄생되게 됩니다. 백신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알아보고요. 차백신 연구소가 개발한 면역 증강제는 상당히 뛰어난 약물이라고 평가받고 있나 본데요. 국내외 특허 등급에서 차백신 연구소가 보유한 면역 증강제는 면역 증강제 관련 특허로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S등급을 부여받았다고 합니다. 해외에서 S등급의 면역 증강제를 보유한 기업은 글로벌 빅파마 몇 군데뿐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면역 증강제를 벌써 라이센스 아웃, 즉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에스톤 사이언스라는 기업에 판매를 하는데요. 글로벌 빅파마인 머크 출신들이 설립한 회사라고 합니다. 총 계약 규모는 약 2,030억 원이고요. 초기 계약금으로는 5억 원을 수령했고 연구의 진행 단계에서 추가 자금을 수령하는 계약 형태입니다. 에스톤 사이언스도 이 면역 증강제를 활용해서 다양한 신약을 개발 추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차백신 연구소가 주력으로 개발 중인 백신을 알아볼 텐데요. 다양한 백신을 연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현재 연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백신은 B형 간염과 그리고 대상포진입니다. 이외 조류 백신이 있는데 이것은 동물에 사용하는 백신이므로 오늘 언급드리지는 않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관심 가지고 계시는 코로나19 백신도 연구를 진행 중이기는 합니다만 독자 개발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면역 증강제를 빌려주는 형태로 개발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럼 먼저 B형 간염부터 보겠습니다. 두 가지 형태로 개발 중인데요. 첫 번째는 만성 B형 간염 환자에게 사용하는 치료 백신이라고 합니다. 치료 약물도 백신이라고 부르는가 본데요. 현재 임상, 이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파이프라인 중 가장 연구 속도가 빠른 약물인데요. 만성 B형 간염을 치료할 수 있는 백신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허가가 된 제품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백신 연구소를 포함해서 글로벌 제약사에서 현재 개발 중인 약물로 보이는데요. 그리고 차백신 연구소는 만성 B형 간염 치료제는 본인들의 연구 속도가 가장 앞서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B형 간염 예방 백신을 개발 중인데요. 말 그대로 B형 간염을 예방하는 백신이고요. 현재 2세대 백신이 개량된다고 합니다. 임상, 일상이 진행 중인데요. 참고로 저도 현재 이 B형 간염 예방 백신을 맞고 있습니다. B형 간염은 백신을 3번 맞아야 되는데요. 건강검진을 받다가 B형 간염 항체가 없다고 해서 이번 달 첫 번째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다음 달에 또 한 번 접종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반년 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접종하는 일정인 것 같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은 이렇게 3번을 다 맞았는데도 항체에 대한 반응이 없으면 그냥 항체가 몸에 생기지 않으므로 백신을 접종해도 소용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존 백신은 3번을 접종해야 되고 또 무반응자가 어느 정도는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차백신 연구소가 개발하는 3세대 백신은 2번만 투약해도 되고 무반응자도 축소될 수 있도록 개량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백신이 개발되기 전에 이미 3번을 다 맞게 되므로 저에게는 큰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이야기가 잠깐 삼천포로 흘렀죠. 다시 돌아올게요. 마지막 백신은 대상포진인데요. 저는 아직 감염된 적은 없지만 감염된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당한 고통이 있다고 합니다. 대상포진은 주로 몸의 면역력이 떨어져서 감염된다라고 들었는데요. 그러므로 면역 증강제를 활용해서 대상포진 백신도 준비 중에 있고요. 현재 임상, 일상을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이런 백신 중 회사는 앞서 설명드렸던 면역 증강제와 B형 간염 백신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하면서 라이센스 아웃 계약을 체결하고 매출을 발생시키는 것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2023년부터 본격화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공모가 설명드릴 때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차백신 연구소는 이번 공모 자금을 활용해서 앞서 소개드렸던 백신들의 개발 자금 및 인건비 등의 운영 자금으로 전액 사용하는 계획인데요. 바이오 기업들은 공모 자금 사용 목적이 다들 비슷합니다. 회사의 재무 상태는 유동 비율은 약 450%로 우량한데 현재 자본 잠식 상태인데요. 한마디로 현금은 있는데 자본금이 없어진 것입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전환사채가 약 230억 원 있는데요. 이 전환사채는 작년 말에 발행되었던데 금년 12월에 약 278만 주가 보통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다행히 상장일부터는 전환되지 않는 일정인데요. 그러므로 상장 이후 전환사채까지 보통주로 전환되게 되면 자본금이 늘어나므로 자본 잠식은 탈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차백신 연구소의 상장일 유통 물량은 약 1040만 주인데요. 비중으로는 39.4%입니다. 그중 기존 주주의 물량 비중이 25.5%인데요. 유통 물량이 조금 많아 보이죠. 의무 확약으로 유통 물량을 30%대 중반까지 줄여줄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약 62만 주의 스톡 옵션이 있는데요. 그중 6만 주만 상장일에 행사 가능하고요. 나머지 물량은 2023년에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스톡 옵션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공모가 산정 프로세스 볼 텐데요. 신약 임상, 일상 이상의 파이프라인을 보유한 제약사를 4개사 선정했습니다. 바이오 기업들이 단골로 선정하는 제약사들인데 특이하게 보톡스 전문 기업인 휴젤이 포함되어 있네요. 여하튼 이 4개 기업의 평균 PER은 26.7이었는데요. 금년 1분기 실적을 연한산 적용해서 산출하였습니다. 그럼 현재는 적자 상태인 차백신 연구소의 향후 이익을 추정해서 공모가에 적용해야 되는데요. 앞서 소개를 드린 대로 차백신 연구소는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매출이 발생하는 것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년도에 추정 순이익 약 241억 원이 발생되면서 흑자로 전환되고 24년에는 931억 원까지 흑자 폭이 늘어난다고 추정하고 있는데요.
이 23년과 24년의 순이익을 평균하고 거기에 연 할인율 30%를 부여하여 249억 원을 공모가 산정에 적용합니다. 그래서 주당 평가가액으로 22,230원을 도출하였는데요. 이 주당 평가가액에 희망상단 기준 할인율 32.5%를 적용하여 15,000원이라는 공모가를 책정하게 됩니다. 공모가 산정 자체는 무난해 보이는데요. 8월에 상장했던 바이젠셀과 비교를 해볼게요. 바이젠셀은 면역 항암제를 개발하는 기업이었죠. 현재 상장하고 나서 엄청나게 하락했습니다. 그래도 바이젠셀도 면역력을 기반으로 신약을 연구 중에 있으므로 차백신 연구소와는 어느 정도는 비교할 만한 교집합이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볼 텐데요. 바이젠셀은 2025년 추정이익을 공모가 산정에 적용하였고요. 연 할인율을 25% 부여합니다. 그리고 유사기업 평균 PER은 약 37이었고요. 마지막으로 희망상단 공모가의 할인율은 29.6%였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내용을 차백신 연구소와 직접 비교해 볼 수 있도록 표로 정리하였는데요. 차백신 연구소가 모든 부분에서 좋습니다. 유사기업 평균 PER도 낮았고 순이익도 23년과 24년 실적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연 할인율도 5% 높았고요. 마지막으로 희망상단 할인율도 약 3%더 높여주었죠. 그러므로 전반적으로 바이젠셀보다는 보수적으로 공모가를 책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차백신 연구소의 공모가는 향후 실적을 추정해서 반영하는 바이오 기업 중에서는 그래도 무난하게 책정된 수준이 아닌가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차백신 연구소는 특례 상장하는 종목이므로 전문 평가 기관의 등급을 기반으로 상장하는데요. A등급과 트리플 B를 부여받았습니다. 바이젠셀과 비슷한 수준이었고요. 7월에 상장했던 큐라클보다는 등급이 낮았습니다. 그러므로 차백신 연구소의 현재 개발 수준이 엄청난 대박은 아니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면 장점으로는 백신을 개발 중인 바이오 기업은 귀합니다. 상장되어 있는 바이오 기업들이 치료약은 개발을 많이 하지만 백신을 개발하는 기업은 별로 없죠. 그래서 프리미엄이 있으리라고 생각되고요. 특히 면역 증강제 플랫폼을 기반으로 다양한 분야의 백신을 생산할 수 있는 것도 차백신 연구소의 장점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단점으로는 말씀드릴 부분이 딱히 없어 보이는데요. 전환사채 물량이 상장일부터 풀렸다면 상당한 위험 요인이었을 테나 그것도 12월에 풀리게 되므로 단점은 아니라고 봅니다. 하지만 12월에는 주가 변동폭이 좀 클 수 있으므로 장기 투자하실 분들은 체크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오늘도 내용이 좀 많았는데요. 아무래도 관심 있는 종목이었다 보니 말씀드릴 분량이 좀 많았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내일은 다음 주 청약하는 유일한 종목이죠. NH스펙 21호의 청약 핵심 정보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